안녕하세요. 연고대 논술 3회 합격자 연상논술 김태규쌤입니다. 이제 2026학년도 수능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논술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성적대가 지금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나오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연고서성안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죠. 그런 학생들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 언제냐고요? 3월입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은 2월일 테지만 대체로 학생들이 2월 전에는 논술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3월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3월 정도에 시작하면 연고서성안 준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특히나 연세대학교에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서는 나오지 않는 어려운 개념들이 연세대학교에 나오기 때문인데요. 다른 학교들이랑은 달리 연세대학교는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이라는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학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올라가니까 비키니 판매량이 올라가더라 라는 자료가 주어졌다고 쳐볼게요. 직관적으로 딱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올라가니까 비키니 판매량이 올라간다? 뭔가 그 두 변수 사이에 공통 원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주지 않고 A 변수와 B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정도로만 주어집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A가 올라가니까 B도 같이 올라가는구나, A가 B의 원인이구나 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비슷한 오류로는 선후관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죠. A가 올라서 B가 오른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자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도표 해석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이 없다면 풀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연세대학교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혹시 연대를 준비한다, 연대에 특히 더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제가 찍은 2월, 늦어도 3월부터는 시작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려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고려대는 작년에 논술을 처음 시행했었는데 옛날보다 쓰기 쉬워졌습니다. 대략 10년 전 기출문제들을 찾아보시면요, 자유에 대해서 논해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논해라,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주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조금 더 자유분방한 주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자체의 독해도 나름대로 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3월, 4월, 5월 정도에 시작하시면 적당합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를 알아볼 텐데요. 성균관대학교는 논술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면 6월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논술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4월, 3월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딱 적당합니다. 성균관대 문제들은요, 솔직히 한 10년 전 문제를 풀어도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학교예요. 물론 가르치는 입장에서 10년 전 문제를 풀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출이 꽤나 달라졌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은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전통적인 출제 유형의 학교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논술을 한번 들어는 봤다 싶은 학생들, 혹은 내가 글을 좀 쓸 줄 안다 하는 학생들은 6월 정도에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서강대학교로 알아볼 텐데요. 서강대학교는 언제 시작하셔도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서강대학교는 문제를 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그 해마다 자기들이 내고 싶은 주제로, 내고 싶은 유형으로 지들 마음대로 내거든요.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 포괄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서강대를 아예 쓰시면 안 되고요. 연세대, 고려대를 준비하다가 자기가 조금 논술을 친다 싶으면 서강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알아볼 텐데요. 중앙대학교는 무조건 수능 끝나고 하세요. 여러분, 제가 연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긴 했지만 그 전에는 중앙대학교에 다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논술로 들어왔던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야, 너는 논술 공부 얼마나 했니? 너는 얼마나 했니? 하고 보니까 대체로 다 수능 끝나고 일주일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빡이 쳤죠. 난 1년 공부했는데. 근데 여러분, 경희대도 그렇고 외대도 그렇고 웬만하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 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되게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중앙대, 경희대, 외대를 쓰는 친구들은 조금 늦게 준비하셔도 상관없고, 특히나 중앙대, 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 끝나고 5일만 준비하면 완전 충분하다 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를 알아볼 텐데, 경희대는 약간 계륵 같은 존재예요. 열심히 준비하기도 뭐하고 준비하지 않자니 조금 찝찝하고, 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나 또 엄청 쉽진 않고, 그래서 경희대는 9월부터 준비하셔도 충분하고요.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6평 이후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화여대를 다뤄볼 텐데요. 이화여대는 무조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 채널에 보시면
이화여대 문제풀이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번 쭉 보세요. 문제가 되게 어렵고 난이도도 어렵고 써야 되는 양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화여대는 합격선이 대체로 65점에서 70점 사이로 형성이 되고 인문2 같은 경우에는 55점에서도 형성이 되거든요. 그만큼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반토막 정도만 하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준비하시면 훨씬 더 합격 확률을 놀릴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양대 논리랑 정확하게 비슷해요. 솔직히 제가 연고대 100번 쓰면요 대체로 한 95번 이상은 붙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양대 100번 쓰면 한 20번 붙을까요? 엄청 많이 붙어봤자 20, 30번일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 난이도 차이예요. 연고대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서 학생들 간의 변별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런데 반면에 한양대는 문제는 쉬운데 경쟁률은 너무 높죠. 그래서 변별이 안 돼요. 여기에서 이화여대의 가장 큰 강점이 드러납니다. 문제는 어려운데 경쟁률이 낮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합격 확률은 쭉 올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연고대 3위 합격자 연상논술이었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 아래 고정 댓글에 제 연락처를 적어놨으니까 여기로 카톡 주시면 됩니다.